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백종원 대표에 대해 가지고 김재한 PD가 계속해 가지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김재한 PD가 하는 얘기도 잘 듣고 있고 백종원 씨의 이제 해명도 잘 듣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김재한 PD가 하는 얘기 가운데서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가 있다면 당연히 제가 비판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김재한 PD가 최근에 이제 폭로했던 내용, 이제 그 가수 김호중 씨가 됐거나 서울대 교수가 됐거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외압을 해서 출연을 못하게끔 막았다. 심지어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가지고 백종원 씨가 별다른 제대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김재한 PD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으로서의 기사는 아직까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고소를 했다라는 것인지 입막음으로써 고소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의지의 표명인 것인지 아직도 제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재한 PD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번에 백종원 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폭로를 했는데요. 갑질 논란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또 갑질을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가 사실상 사기를 쳤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뭐 이런 식의 폭로까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봐야 되는 게 백종원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점주님들과 그리고 더본코리아에 투자했던 투자자 이 두 사람이겠죠. 그렇죠. 뭐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투자자 입장에서야 사실 뭐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투자를 했던 것이고 돈을 빼면 또 그만인 것인데 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은퇴 자금으로 마지막 진짜 이제 백종원 씨를 믿고 이렇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 90%겠죠. 프랜차이즈를 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기사를 보니까 백종원 브랜드 매출이 두 달 새 20%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진정으로 요식업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죠. 홍콩 반점과 새마을 식당 요 정도를 갖다가 좀 꼽을 수가 있는데 홍콩 반점 같은 경우는 한 평균적으로 18.5% 정도 매출이 줄었다라고 하고요. 새마을 식당 같은 경우는 한 17.6% 줄었다라고 하니까 한 거의 20% 정도 15%에서 20% 사이가 줄었으니까 꽤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연 매출과 월 매출 평균은 홍콩 반점이 한 6천만 원 정도, 새마을 식당이 한 8,190만 원 정도 평균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전히 매출은 꽤 높은 것 같네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황인지를 보니까 국민 남편이었던 백종원 지금 뭐가 됐다? 국민 눈물이 됐다라고 나오고요. 투자자 16,000명이 울었다라고 하는데 울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 가운데 99.5% 손실을 봤다라고 하고요. 평균 손실률이 무려 30%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조언하는 게 오너 중심 경영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꿔 얘기해서 백종원 씨가 데려와라 라는 얘기고 테마성 이슈보다는 기업 역량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본코리아 자체가 애당초 이게 어땠다라는 거에 그냥 허울 좋은 그냥 그런 모래성 같은 거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백종원 씨 한 명의 원맨 플레이로 인해서 근데 그 원맨 플레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이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 있는 그런 원맨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종원 씨가 뭐 여러 가지 방송 나오면서 요식업의 대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인데 내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그 풍선 터지듯이 그냥 터지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테마성 이슈보다는 기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 안 하면 투자하면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테마성 이슈 말고 도대체 더본코리아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저가 커피 이런 것들이 제가 팔아가지고 유통구에서 돈 버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알았는데 상장할 당시에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사고 칠 게 뭐가 있겠냐?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딱 뭐겠습니까?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봤었을 때 백종원 씨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묻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 본인 스스로는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뭔가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갑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뭐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 못 나오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는 당당하게 상장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던 거야? 야 봐라.
근데 10년 동안 방송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백종원 씨의 모습. 이게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백종원의 제국이 무너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나무인. 응?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중심적인 사고,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겸손해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아나무인에 빠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김재환 PD가 두 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폭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제작진에까지도 욕설을 하고 출연자에 대한 하차 압박을 했다라고 연일 또 폭로를 했는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백종원은 제작진과 촬영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본인도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는 방송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다.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김재환 PD가 이제 그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더본코리아 측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재환 PD가 또 다시 뭐라고 매불쇼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죠. 거기 나가서 또 다시 이제 그 김호중 씨와 서울대 교수에 대한 거를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촬영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제작팀에게 상습적으로 이제 그 욕을 했다라고 하는까지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 폭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폭로를 한 것은 뭐냐? 이른바 백종원 씨의 대패 삼겹살 요거를 이제 백종원 씨가 개발했다라는 게 대놓고 사기를 친 거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백종원에게 관심을 가진 건 KBS 이티브 대화의 희열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사기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특허청 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면 백종원이 96년도 8월에 대패 삼겹살 상표를 최초로 등록했다. 방송에서는 등록했다가 아니라 개발했다라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등록했다라고 하는 거와 개발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맥도날드 그 제이 크룩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원래 이제 창립자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 크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걸 프랜차이즈를 시켜가지고 지금의 맥도날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제이 크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맥도날드 창업했다, 내가 맥도날드를 갖다 개발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기가 되는 거겠죠. 두 가지는 엄연하게 다른 거잖아요. 대패 삼겹살이라는 것도 원래 있었는데 백종원 씨가 그거를 그냥 상표 등록만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개발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마찬가지로 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옛날에 찾아보니까 예전부터 대패 삼겹살을 만든 사람이 백종원이었다. 뭐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뭐 백종원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선한 고기를 매장에서 직접 썰어서 해보겠다고 기계를 샀는데 기계를 잘못 썰어가지고 고기가 돌돌 말리게 나오면서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대패 삼겹살을 만들어낸 것이다. 딱 이게 뭐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약간 좀 천재의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거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실수로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무슨 뭐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나 성공시켰다. 이런 식의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15년도에 작성됐던 댓글인데 15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젊었을 때부터 약간 사짜 기질이 예쁘다 해주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구라치지 마라. 나 완전 꼬맹이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게 대패 삼겹살이라는 말이다. 신선한 고기 좋아하네. 안 얼리면 기계로 썰어지지도 않는다. 잘못하다가 기계에 손가락만 나간다. 신선한 고기를 얼려서 먹는 사람도 있나? 상품같이 떨어지는 늙은 돼지고기를 얼린 다음에 얇게 썰어서 구워 먹으면 그나마 질기지 않고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가가 무진장 저렴하다. 그거 아는 사람은 거주도 안 먹는다 게 대패 삼겹살이다. 저런 식으로 또 폭로가 그때 당시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는 관심을 안 가졌죠. 근데 이번에 김재환 PD도 뭐라고 합니까? 부산에서 대패 삼겹살로 알려져 있었다. 92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도 대패 삼겹살을 먹었다. 일제강점기 시대 기억 되살리는 것도 아니고 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팔던 음식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사기를 치냐. 참 웃긴 사람이다라고 잊고 지냈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가지고 저런 식의 어떤 가짜, 사기 그리고 자기에 대한 블러핑을 하다 보니까 백종원 씨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됐다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96년도에 백종원 씨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상표를 최초로 등록한 거는 맞지만 92년도에 이미 부산에서부터 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백종원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쌈밥집에서 자기가 대패 삼겹살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도 포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백종원 씨의 어떤 그 신드롬 이거는 정말로 실력이 짱짱한 단단한 사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송이 만들어낸 허구 괴물에 불과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조금 더 비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씨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